네, 안녕하세요.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의 김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문선입니다.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요. 네. 70세가 넘으면 남성보다는 여성이 혈압이 높아져서 아무래도 고혈압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70세 이전에는 여성의 혈압이 남성보다 낮지만 네. 70세 이후에는 여성의 혈압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혈관이 이제 퇴행성 변화를 겪다 보니까 동맥경화증과 함께 이 고혈압 발생 빈도가 증가하는 건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무래도 좀 고령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네. 고혈압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고통받는 또 퇴행성 질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척추 질환인데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척추 질환이 발생했을 때 더더욱 당황스럽고 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요. 허리 통증을 치료하는 다양한 방법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정성만 신경외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여러분들의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모든 네. 상담은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아주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척추 질환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전화번호 026938-1666, 026938-1666번이고요. 방송 보시다가 뭐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평소에 허리가 좀 아팠다, 통증으로 고생했다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중에 전화 주셔야 나와 계신 원장님이 자세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네. 수가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건강 플러스 시작합니다. 네, 건강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들의 허리 건강을 위해서 지금부터 아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워낙 또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또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서 허리가 아프면 수술하지 않고도 나을 수 있다라는 사실 정도는 많이들 알고 계실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중에서 어떤 비수술 치료법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또 오늘 소개해 주실 치료법들은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비수술 치료법은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두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요즘은 수술 없이 시술로도 많이 치료를 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디스크 질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는 고주파 수액감압술로 치료할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서 신경이 좁아져 있는 협착증 환자에서도 우리가 풍선 화장술로 아주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주파 수액감압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고주파 네. 수액감압술은 디스크가 돌출되어서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질환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질환에서 우리가 간단하게 특수한 카테터를 이용해서 고열과 함께 디스크를 녹이고 수축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또한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려져 있는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시죠. 어머님들이 많이 걸으시면 허리가 아프다, 다리가 저리다 이런 중증 척추관 협착증에서 우리가 흔히 신경이 좁아진 부위를 풍선으로 확장시켜서 증상을 완화시키는 풍선 확장술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허리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두 가지 비수술 치료법, 고주파 수액감압술과 풍선 확장술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네. 각각 어떤 효과가 있는지 사례로 보여주실까요? 예, 제가 먼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주파 수액감압술 사례인데요. 먼저 26세 여성분이십니다. 하루에 4번 정도 간헐적으로 하지저림 증상으로 내원하셨는데요. 아주 젊은 분인데요. 네. 예. 젊은 여성분이신데 MRI 사진을 찍은 결과 5번, 6번 왼쪽에 디스크가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돌출된 디스크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데 젊은 여성분이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보다는 가급적이면 수술 안 하고 하는 치료법이 가장 효과적이어서 수술 안 하고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시행하였고 한 15일 만에 증상이 많이 완화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은 풍선 확장술 사례네요. 예, 풍선 확장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풍선 확장술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중장년층에 많이 발생하는 신경이 내려가는 길이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풍선 확장술을 보시다시피 71세 여성분이십니다. 72세 여성분이시고 어머니는 15분 정도 걸으면 허리와 다리가 너무 저려서 주저앉고 마는 이런 협착증 환자신데 MRI 사진에서 3번, 4번, 4번, 5번에서 심각한 협착증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분에서 어머니가 고위험군 환자이기 때문에 풍선 확장술을 시행하였고 지금은 증상 한 70% 이상 호전된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풍선 확장술을 오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텐데요. 네. 실제 사례를 보면서 아주 예후가 좋았던 사례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 사례를 보면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화를 주시면은 여러분들의 상태에 맞는 치료를 또 제안을 해 드리고 더 자세한 설명 계속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MRI 사진 보듯이 친절하고 자세하게 상담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또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026938-1666, 026938-1666번으로요. 평소에 뭐 궁금하셨던 점, 네. 아니면 평소에 아프셨던 분들, 다양한 고민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전화 주셔서 한번 자세한 상담 받아보시고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떤 치료법 적합한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전화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최고행복 건강 플러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들 저희 방송 지금 집중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의 고민을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된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버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양띠입니다. 양띠요. 네. 38은 아니시죠? 네, 몇 년생 양띠시죠? 43년생입니다. 아, 43년생이시고 그러면 이제 조금은 고령의 환자라고 이제 네. 생각이 드는데 아버님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아, 지금 전화 핸드폰에 소리가 약간 적네요. 아, 아. 네네. 아, 아버님 허리가 어떻게 불편하세요? 예. 허리가 제가 거의 그 시기에 건축 일을 한 30년 했어요. 네. 예, 그런데 아니 그전에는 좀 그렇지만 지금 한 1년인가 1년 반 좀 어떻게 보면 막 자다가 일어나면 허리가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팔스 같은 거 많이 발려요. 내가 한 일주일이면 한 개, 두 개나 바르는데 네. 그거 참 또 잠대서 이렇게 자잖아요. 잠대서 이렇게 자면 네. 허리가 막 어제 길 가다가 발이 이렇게 껍적껍적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병원에서 물어보니까 시원한 답변도 없고 그래서 내가 지금 데리고 보니까요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허리가. 네. 내가 허리를 많이 썼어요. 한 30년 동안. 네. 그래요. 아버님이 네. 워낙 또 네, 건축 일을 30년 하시면서 동안 허리가 좀 네. 많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셨을 것 아니 같은데. 내가 그 허리는 내가 지금도 그런데 삽질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예, 아버님 그 병원 가셔서 병원도 한 번도 안 갔어요. 아. 네, 아버님. 내가 지금 이렇게 거시기 했어도요. 병원이란 건 한 번도 안 가고 병원에서 조금 감기약 같은 거 내가 지어 먹었는데 네.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거야 아마. 네. 아버님, 네. 어떻게 아프신지 증상을 좀 더 설명 부탁드려도 좋을까요? 네. 아니 자고 한 일주일 전에도 자고 일어나면 막 어떻게 하다가 허리를 금방 이렇게 하니까 막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이렇게 꼬부리고 다니. 그것도 아버님, 한 3일 가더라고. 네. 자, 주무시고 일어났을 때 제일 아프시고, 그리고 다리 쪽에 좀 약간 저리신 거죠? 네. 다리가 네. 저리시고. 허리보다 다리가 저리시고. 지금 네. 아버님이 이제 MRI 같은 거 찍어보지 않으셔서요. 네, 안 했어요. 원장님께서 조금 자세하게 질문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아버님 걸으실 때 중간중간 쉬었다 가시나요? 아니 정말 작년까지는 그래 안 했는데 요즘은 걸음을 이렇게 걸을 적에도 그냥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육교 같은데 그 꺽박꺽박 하더라고요.
하루에 몇 번 정도 통증이 있으세요? 아, 그거는 한 일주일 지나면 또 그렇더라고. 일주일 지나면. 지금 증상을 봤을 때는 아버님은 협착증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시고요. 아니면 척추의 네. 관절에 이제 통증이 생기는 후관절 네, 네, 증후군일 맞아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셔서 엑스레이 검사부터 해보시고요. 순차적으로 네. 주사 치료나 약물 치료부터 해보시는 게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나 네. 병원에 겁나가지고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어디 가서 주사 이렇게 맞을 적에도 겁나서 못 가요. 아버님 그걸 저희가 어떻게 해요? 아버님 예. 그 병원에 겁나서 이제 못 가시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저희가 또 이제 해결해 드릴 수 없는 분이고 지금 아버님 상태에서는 저희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무조건 병원에 가셔서 지금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된대요. 아직 근데 내가 건강을 그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그 딱 한번 받아봤어요. 이게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그거 못 되겠더라고. 안 돼요, 아버님. 예, 병원에 지금 상황이 이제 아버님 원장님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협착증이 지금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네. 자세한 사진이 없어서 어떤 치료법을 좀 말씀드리긴 좀 뭐하지만 병원에 가셔서 MRI라든지 지금 네. 현재 상태를 아. 정확하게 찍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아, 네. 그리고 아버님, 지금 이제 네. 저희가 전화상의 상담이라서 딱 이거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의심이 되는 그런 협착증에 대해서 협착증에 도움이 될 만한 치료법 알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좀 전화 상담이니까 확실히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지 못해서 좀 안타깝긴 하네요. 네. 예. 네, 일단은 조금 협착이 진행 중인 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런 분들에게 좀 오늘 소개해 주신 치료법 중에서 어떤 게 도움이 되실까요? 만약 협착증이 의심되고 그다음에 아주 말기의 협착증이 아니라면 수술 대신에 요즘 풍선 확장술이라는 시술 방법이 있습니다. 신경이 좁아진 부위를 우리가 가느다란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환부에 집어넣고 거기를 확장과 이완을 함으로써 공간을 넓혀주고 우리가 거기 신경하고 유착되어 있는 인대라든지 우리가 디스크 막 같은 거를 신경하고 분리시키면서 우리가 통증을 완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죠. 네. 그러니까 풍선 확장술이 이제 척추 협착증에 도움이 되는데 실제 관련 영상이네요. 네. 네. 그 앞에 부분에서 나왔던 그 환자분의 협착증 시술 방법입니다. 이렇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척추로 들어가는 관문 중에 꼬리뼈라는 아주 안전한 관문을 통해서 우리가 통로를 만들고요. 그 통로를 통해서 가느다란 관이 들어갑니다. 보시다시피 저렇게 끝에 압력을 줘서 넓혀주는 풍선이 달려 있고요. 그로 인해서 신경이 좁아진 부위를 실시간 엑스레이를 통해서 확인하고 넓혀준 다음에 우리가 조영제를 넣어서 넓어진 거 확인하고 약을 주는 치료법이죠. 네. 네. 자, 풍선 확장술의 원리와 영상까지 한번 만나보셨고요. 저는 아버님 덕분에 좀 웃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아버님이 뭐 병원 너무 무섭다고 하셨는데 예. 이렇게 원장님께서 전화 상담으로 잠깐 뭐 이러시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속 시원하게 맞다고 이렇게 네. 긍정하시는 거 보고 그 짧은 상담으로도 아버님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시원함을 느끼셨잖아요. 그런 만큼 병원에서 정확히 원인을 아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면 네. 더 아마 마음이 좀 뻥 뚫리실 겁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서워만 하지 마시고 빨리 병원부터 가셔서 정밀 진단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비수술 치료법이 어떻게 보면 환자분들의 고통과 부담을 정말 최대한으로 덜어주는 그런 치료법 네. 중에 하나거든요. 생각만큼 그렇게 힘들거나 무섭지 않으실 거예요. 네. 병원 꼭 가셔서 더 악화되기 전에 얼른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네. 다음 전화 또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머님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저는 68세입니다. 네. 68세. 어머님 지금 허리가 어떠세요? 허리가 아픈 것보다 다리가 저려가지고요. 그 계란 한 판 들어도 다리가 좀 땡겨가지고 병원에 가서 MRI 찍었는데 네. 요추 5번, 4번 사이에 네. 그 수액이 하나도 없대. 다 닳아버려가지고 그래갖고 붙어 있답니다. 네. 그래갖고 신경주사를 한 번 맞았는데 맞고 한 달 지나니까 또 서로 더 아파가지고요. 네. 그 제가 수술이 되느냐 물어보니까 지금은 수술하면 안 되고 나중에 그거 할 때만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정말 수술이 안 되는가 하고요. 어머님은 그러면은 수술 얘기를 들으신다면 얼마든지 수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정도로 지금 아프신 거죠? 지금 제가 그 신경주사하고 한 달 지나니까 조금씩 아프더만 지금은 한 2달 정도 됐는데 옛날보다 더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럴 때도 지금 좀 아프고 저도 이제 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나서야 되는데
이 가게를 해도 괜찮은 건지, 네. 허리 아프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머님이 그 이제 1차적인 주사 치료를 받으셨는데 통증이 점점 이제 심해지고 있는 거니까 아마 다음 단계 치료가 필요하실 것 네, 같거든요. 원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MRI를 직접 보진 못해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으신데 지금 어머니 말씀에 의해서는 4번, 5번에 디스크가 있고 그다음에 4번, 5번에 디스크가 많이 닳아서 지금 좁아진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니 뼈하고 뼈 사이 뼈가 붙어 있답니다. 예. 디스크가 만약 돌출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앞에 설명드렸듯이 고주파 수액성형술로 치료가 가능한데 만약에 4번, 5번 디스크가 많이 닳아서 디스크가 거의 없는 상태로 붙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수술적 치료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선 정확한 MRI를 판단해야 되겠지만 수술적 치료법 또는 아니면 비수술로는 고주파 수액감암술을 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머님께서 이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실 수도 있지만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서도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주신 네. 고주파 수액감압술이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어머님 왜냐면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계셔야 되니까. 네. 다시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 고주파 수액성형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 질환을 치료할 때 쓰는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느다란 카테터를 우리가 몸 안에 삽입해서 디스크에 돌출된 부위를 섭씨 60도의 고열로 녹임으로 인해서 디스크가 녹음과 수축을 반복함으로써 환부 부위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는 시술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디스크 내부로 이제 카테터가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또 관련 영상이 있어서요. 영상 보면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시술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 마취를 하고 우리가 허리 디스크 병변 부위로 가느다란 관을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그 집어넣은 관을 통로 삼아서 우리가 가느다란 카테터가 환부 부위로 들어가게 되고 위치를 확인하게 되면 우리가 고주파를 작동시켜서 열에 의해서 지금 디스크가 수축과 이제 녹음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축이 다 되고 나면 디스크에 눌리는 신경이 풀리기 때문에 증상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이제 어머님이 그 뼈가 맞닿아 있다라는 얘기까지 들으실 정도로 좀 수액이 없는 네.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술인가요? MRI 사진을 봐야 되겠지만 네. 아주 극소수로 20% 미만의 디스크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사실 시술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럴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적 치료만이 정답이라고 할 수 네.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고주파 수액감압술이 아무래도 디스크 자체 압력을 줄여주니까요. 좀 예. 간단하게 디스크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그 예. 외에 또 다른 특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모든 시술에서는 가장 큰 장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네. 모든 시술에서는 다 적용이 되는 건데요. 첫째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고위험군이라든지 고연령층에서도 손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가 수술과 달리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빠릅니다. 네. 그래서 단 한 하루 1박 2일 정도의 간단한 입원 기간으로 가지고도 충분하게 치료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절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도 네.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주파 수액 감암술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면 첫째는 디스크, 우리가 수술을 고려할 정도의 디스크에서도 충분한 치료를 비수술 치료로도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렇군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디스크성 페인이라고 그러죠. 통증이라고. 우리가 디스크는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허리 요통이 장기간 반복되는 만성 요통 환자에서도 특히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고주파 수액 감압술의 특징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술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환자분을 만나게 되면 더 자세한 설명을 잠시 후에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전화 굉장히 많이 주고 계십니다. 연결된 분 또 만나보죠.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 반갑습니다. 연세가 네. 어떻게 되세요? 아, 71입니다. 71세시고요. 네, 네. 목소리는 아주 고우신데 네.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가 봐요. 저 수술했습니다. 아, 원래 3년째 드는데, 네. 수술하는데 나사를 한자 3개에서 6개를 받고요. 네. 네, 그리고 위에 또 척추가 내려앉았다 그러면 그거 조금 하고 수술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발바닥이 반이 엄지 저거 쭉 나가면서 그 끝이 따갑고 걸음을 요새는 못 걷겠어요. 따갑고 발바닥이 따갑고 아파요. 그러면 땡기면서. 네. 어머님이 발바닥이 따끔따끔한 건 수술 전에는 안 그러셨는데 이후에 나타난 네. 통증이세요? 네네.
어머님 그 3년 전에 수술 받으셨을 때요. 네. 다른 치료를 쭉 받다가 안 돼서 이제 수술을 받으신 거세요? 아니면 바로 이제 수술 권유를 받고 수술을 받으셨던 거세요? 아니지요. 시술을 또 해봤지요. 시술 아, 해봐도 안 돼서 네. 수술했습니다. 어떤 시술 받으셨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수술 전에? 수술 전에 시술을 뭔 시술인가 모르고 허리로 해서 시술 받았습니다. 허리로 뭐가 들어가는 시술을 받으셨었고. 엎어놓고 뒤로 이래 하재요. 엎어놓고. 네, 그러고 이후에 이제 차도가 없어서 나사목 네네. 고정술을 받으신 거고, 네네. 이제 그로부터 3년이 지났는데 발바닥이 지금 끝이 저리고 마비가 되는 증상이 있으시고. 예, 발바닥이 딱 많이 좀 걸으면 바닥에 따끔따끔 하면서 그냥 아파서 걸음을 잘 못 걷고 지금 집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원장님이 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고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머님. 네네. 어머니 가만히 누워 계실 때도 발바닥이 저리시나요? 낮에 많이 다녔으면 저녁에 누웠을 때 저리고 아파서 손으로 만져주는데요. 예, 예. 아침에 일어나면 또 좀 개운합니다. 개운하시죠? 예. 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수술 부위 이외에 다른 부위에 또 다른 마디에 병변이 있을 가능성이 첫째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수술을 하더라도 우리가 병변이 너무 오래되게 나면 신경이 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경성 통증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잔통이 남아서 발바닥이 저리신 분들이 수술한 환자 중에 일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허리랑 상관없이 족저근막염이 있을 수 있으세요, 어머니. 그래서 이런 거는 정형외과 선생님하고 좀 상의를 하셔가지고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족저근막염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어머님이 아마 다시 한번 뭐 정밀 네. 검사를 받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수술 후에 수술한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뭐 또 협착증이 진행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디스크 쪽으로 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나나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디를 수술하셨는지 확신을 할 수 없지만 보통 수술한 나사목 고정술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흐르면 일부 환자에서 수술한 유엠마디나 아랫마디에 병변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리가 가니까. 예.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증상을 봤을 때는 수술한 부위 아랫마디 5번과 6번 사이에 만약에 병변이 있다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죠. 네. 네, 일단 어머님께서는 일단 수술 후 3년이 지난 지금에 다시 또 통증이 생기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까지 또 함께해 주시고요.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서울에 사는 63세 남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버님은 네. 지금 허리가 어떻게 아프신가요? 지금까지 병원에 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아, 네. 허리가 아프다고 느끼는 게 차를 내가 운전을 한다든지 하면은 네. 30분만 있으면은 엉치뼈 있죠. 여기서부터 무릎 관절 뒤쪽까지 당겨서 그냥 쑤셔서 아파서 네. 이렇게 운전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아파 고통스럽거든요. 네. 그렇다 이제 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도 허리가 아프고 한 30분 이상만 서 있으면은 허리가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아직 병원에는 안 가봐서 이제 진단은 정확하게 못 받았습니다만은 이 허리의 통증으로 인해서 이렇게 자골신경통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건지 좀 여쭙고 싶었어요. 네. 운전하실 때, 앉아 있을 때도 그렇고, 좀 오래 서 계실 때도 그렇고요. 예. 예. 30분만 알겠습니다. 허리부터 엉치까지 좀 이렇게 예. 땡기고 쑤시는 증상. 예. 그렇지. 예. 가만히 네네. 누워 계실 때는 어떠신가요? 누워 있을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누워 계실 때는 괜찮으시고요. 최근에 악화되신 거는 얼마 정도나 되셨죠?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한 번도 치료하시지 않으신 거죠? 예. 예. 지금 봤을 때 가능성은 척추 협착증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예. 그래서 활동하거나 걷게 되면 우리가 신경이 눌리게 되고 그다음에 신경으로 통하는 정맥들이 붉어지면서 신경을 더욱 압박하게 되면 이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죠. 보통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꽤 많은 협착증 환자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우리 정밀 검사를 해보시고요. 지금 봤을 때는 수술할 정도까지는 아니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중증동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비수술 치료법으로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니까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 받아보기를 권해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 다행인 말씀을 주셨는데 뭐 그렇게 수술까지 갈 정도로 심하게 진행된 단계는 아닌 걸로 지금 사료가 된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이렇게 협착 있으신 분들 어떤 치료로 도움 받으실 수 있나요? 저희가 협착증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풍선 확장술이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요즘 가장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치료법인데요. 마찬가지로 척추의 신경관이 좁아졌을 때 발생하는 증상으로 우리가 신경관을 가느다란 카테터를 이용해서 공간을 넓혀주게 되고 신경과 인대와 디스크가 늘러붙어 있는 유착을 방리함으로써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비수술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영상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시듯이 5번, 6번에 신경공으로 나가는 길목 쪽에 척추 협착증이 있는 환자분으로 우리가 가느다란 카테터를 집어넣는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부까지 다가가게 되면 우리가 압을 주어서 지금같이 풍선이 확장하게 됩니다. 저 까맣게 동그랗게 되는 게 풍선이 지금 부풀어 오르는 건가요?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풍선이 확장되게 되고 풍선이 확장되면서 공간이 생기면서 저렇게 조영제를 넣었을 때 신경이 내려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수술 치료법입니다. 풍선 확장술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어떤 특징, 또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 한번 또 정리를 해주실까요? 풍선 확장술도 비수술 치료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세 가지 장점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선 확장술만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네. 다른 고주파 수액감환술처럼 디스크성 통증 아닌 척추 협착증, 신경이 좁아진 부위를 우리가 넓혀줄 수 있기 때문에 협착증 환자에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다른 시술법으로도 치료가 되지 않는 유착을 가지고 있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은 MRI에서 심하진 않더라도 우리가 디스크랑 신경이 들러붙어 있거나 아니면 뒤에 있는 황색 인대랑 신경이 늘러붙어 있어서 우리가 아무런 주사 치료라든지 다른 시술법에 의해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풍선 확장술이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네. 풍선 확장술의 특징까지 한번 알려드렸고요. 아마 전화 주신 아버님께도 지금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실 텐데 다만 저희가 이제 전화 상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서요. 이게 이런 치료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도니까 병원에 가서 뭐 이거 하겠다 네, 이렇게 우기시면 안 되고 다양하게 알고 계시다가 치료 네. 선택하실 때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저희의 상담 내용을 기억하셨다가 또 병원에 가서 다시 또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죠. 네네. 자, 다음 전화도 만나보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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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어머님. 올해 연세부터 여쭤볼게요. 56세요. 56세시고 허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직접적인 허리 통증은 별로 없고요. 네. 약간 견딜만 하고요. 다리 통증이 심해요. 허벅지가 뒤쪽으로 뭐 공차면 땡기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면 그러면 심할 때는 막 걸어가다 팩팩 쓰러지고 그래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몇 그리고 년? 요새 네네. 요새 또 심해진 거는요. 자면서 이렇게 기지개를 펼 수가 없어요. 종아리가 너무 땡겨서 새우잠을 자고 있어요. 다리를 펼 수가 없어갖고. 그 얘기만 들어서는 굉장히 일상생활에 좀 불편하실 것 같은데 네. 어느 정도 이런 증상들을 느껴오셨나요? 제가 디스크 판정 받은 건 한 10여 년이 좀 넘었고요. 오래되셨네요. 예. 네, 그리고 거기서 그때 나이가 젊으니까 저 수술하지 말고 살을 빼봐라 이래가지고 이제 살도 좀 빼봤고 네. 지금까지 통증 클리닉으로 버텨왔어요. 이제 주기적으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면서 근데 얼마 전에 어느 병원에서 MRI를 찍어 오라 이러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MRI를 찍어가지고 갔더니 거기도 이제 그냥 그 통증 클리닉 하는 병원인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니까 그 MRI를 보시더니 수술을 해야 되겠다고 시술은 한 2, 3개월밖에 효과를 못 볼 것 같다고 그래서 어디가 안 좋냐니까는 3, 4번 협착증이 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5번에 꼬리뼈도 5번에 그 디스크도 좀 있고 그렇다고 그분이 수술 하시는 분은 아닌데 수술하는 것처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봐서 수술보다는 그래도 시술로? 시술을 하면은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그래요. 이게 앉아 있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견딜만 해요. 그리고 이제
스크리닝을 받고 오면은 한 1, 2주 정도는 그냥 개운하진 않아도 견딜만 해요. 한 3, 4주쯤 되면 진짜 앉기도 힘들고 서기도 힘들고 누워있으면 별로 통증은 없어요. 아, 네. 계속 누워있으면 방치하시면 네. 이제 질환이 악화가 돼서 통증 클리닉 가도 1, 2주보다 더 짧게 그 지금은 효과를 이제 보실 수 그렇죠. 있어요, 앞으로. 네, 이제는 아주 네. 그러니까는 보통은 클리닉 받으러 가면 MRI 찍어라 뭐 수술해라 이런 소리를 안 하시고 한 번 더 와라 이런 소리만 하시는데 여기는 갔더니 대번에 가니까 이래갖고 너무 심해서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디스크 판정 처음 받으신 게 10년 전이니까요. 네. 예. 그동안에 좀 관리를 잘 하셨어도 진행이 되셨을 텐데 그렇겠죠. 일단은 어머님은 수술을 정말 해야 될 단계인지 아니면 비수술 치료로도 좀 도움을 가능한지.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네. 일단 전화 상담이라서 조금 제약은 있지만 원장님께서 자세하게 한번 질문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주사를 맞으셨다고 그러셨는데 우리가 주사도 여러 가지 주사가 있습니다. 다리가 네. 찌릿한 주사를 맞으신 건가요? 네, 발끝까지 전기가 예. 와요. 연기가 오시고 발바닥에 종아리 발끝까지. 뒤도 땡기시나요? 그 평상시에는 종아리 뒤가 땡기는 걸 못 느끼는데요. 예. 좀 묵직하다는 것만 느끼는데 잠잘 때 예. 누워 있을 때 이렇게 기지개를 펼 수가 없어요. 다리를 쫙 펼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요새는 아주 무서워갖고 아예 그냥 새우잠을 자요. 다리를 펴려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잠이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리에 좋다는 그냥 일반 그 약방에서 파는 약 그런 거를 먹어요. 그거 먹어서 좀 처음엔 조금 듣는가 싶더니 지금은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아요. 지금 증상만 봐지고서는 제가 MRI를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협착증보다는 디스크 가능성이 꽤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근데 증상도 지금 봤을 때는 3번, 4번보다는 5번, 6번에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 디스크가 중기라고 하면 고주파 수액성형술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파열된 디스크라든지 돌출 부위가 너무 큰 거는 시술로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고요. 그러한 경우가 아니고 중증 정도만 된다 그러면 고주파 수액성형술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은 이제 MRI로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겠죠? 아, 지금. 당연히 판단이 되겠죠. 네. 네. 그럼 혹시 이제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고주파 수액감압술 한번 네. 다시 한번 설명 네, 들어볼까요? 어떤 원리인가요? 고주파 수액감압술은 디스크 질환을 치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디스크라는 질환 자체가 디스크가 우리가 정상적인 범위 이외에 돌출되어서 나타나는 질환인데요. 돌출된 디스크를 요즘에는 수술하지 않고도 간단한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열로 인해서 수축시키고 녹임으로써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신경을 눌러서 통증이 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전화 주신 어머님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시술,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술까지 가지 않고 말이죠. 네. 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분 한번 만나볼게요. 네, 좋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아버님 그- 네. 나 52세고요. 52세. 네. 어떠신가요? 지금 급하셨던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옛날에 저기 우리 어머님을 한 십몇 년 전에 모시고 한의원 이렇게 다니다가 네. 어머님 침 맞추시려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차에 이렇게 앉히다가 이제 허리가 이렇게 찌익 가는 거 있잖아요. 숙이면은요. 네. 찌익 가가지고 허리가 이렇게 확 돌아가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 이제 거의 1, 2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어요. 세수하다가도 이렇게 허리 숙이면 이렇게 찌 가고 그러는 거예요. 아, 네. 어머님 말씀이신 거예요? 아버님 말씀이신 거세요? 아니, 제 어머님을 모시고 이제 아, 그러던 도중에 갔다가 그러셨다고요? 어머님 네네. 저 차에 태우다가 이제 그런 일이 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한 번씩, 한 1년에 한 번씩 그런 현상이 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한의원 가서 이제 한 3일 정도 침 맞으면 낫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한 2달 이상을 허리가 계속 아프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 근처에 있는 병원 가서 MRI를 찍어봤어요. 네. 그 MRI 찍기 전에 통증 클리닉 가서 주사도 많이 맞고 한의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안 나가지고 그 MRI 찍어봤더니 4번, 5번 그 디스크가 좀 튀어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바로 시술을 하라 그러는데 네. 또 이렇게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 그 얘기 들어보니까
시술하지 말고 뭐 약물 치료하고 운동으로 풀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정확히 어떤 병원을 가서 그 약물 치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근데 일단 뭐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도 중요한데 아버님이 시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제 증상이 네. 네. 허리만 뻐근해지 허리 밑으로는 아무 저기가 없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원장님께서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예, 흉추부 쪽으로는 통증이 없으신가요? 예, 그 허리만 뻐근하고 걸을 때 예. 엉덩이에 살짝 이렇게 걸을 때마다 왼쪽 엉덩이에 살짝 통증 있고 그 밑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요. 누워 계실 때는 통증이 전혀 없으시고요. 누워 있을 때도 좀 뻐근해 있죠, 허리가. 병원에 있으신가요? 예? 외상이라든지 다치신 적은 없으세요, 어머니가? 아니 제가 그런 거예요, 어머니가 그런 게 아니라. 아, 환자분이요? 아버님 네, 말씀. 아버님. 예, 예, 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허리 통증만 있으시고 그렇게 많이 네. 통증이 심하지 않으시면 요즘에는 이런 시술적인 방법도 있겠지만 후관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디스크 통증뿐만 아니라 척추 관절 쪽에도 문제가 생겨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실 네. 경우에는 먼저 급하게 시술을 서두르기보다는 오히려 신경 차단술 같은 간단한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보셔가지고 효과를 보시는 게 가장 먼저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신경 차단술 같은 주사 치료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참 궁금한 게요. 네. 더불어서 아버님이 이제 뭐 운동하고 이런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디스크 있을 때 운동을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무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주의할 운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헬스클럽이죠. 헬스클럽은 뭐 스트레칭이나 러닝머신 같은 거는 허리에 도움이 되겠지만 웨이트 운동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 환자에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클럽이라든지 두 번째는 우리가 등산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나지만한 등산로가 있는 산에서는 1시간 정도 뭐 산책하는 건 상관이 없겠지만 돌산같이 좀 험한 산들은 주의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세 번째로는 무거운 물건 드는 경우에서 허리 다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환자분들은 무거운 물건을 다룰 때는 다른 분의 도움을 요청하든지 아니면 기계를 이용해서 나르시는 게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생활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바로 또 이 허리 질환인 것 같습니다. 네. 아버님께서 원장님이 말씀해주신 주의사항들 잘 새겨 들으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이제 두 가지 시술법 소개해 주셨어요.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풍선 확장술. 환자분들이 알아야 될 부작용이 있다면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시술의 부작용은 아주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그나마 감염이겠죠. 염증이 네.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신경막이 찢어져가지고 우리가 뇌척수액이 누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자연 힐링되기 때문에 며칠만 입원하시면 금방 회복되는 부작용 중에 하나고요. 가장 안 좋은 것 중에 하나는 효과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정확한 네. 진단과 환자분에 맞는 맞춤형 비수술 치료법이 동반되어야지 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최고 행복 건강 플러스 정성만 신경외과 전문의와 함께 여러분들의 허리 건강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요, 저희는 더욱더 알찬 건강 정보 들고 여러분들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